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정말 가르치는 입장에서 전 솔직히 진짜 가르치는 게 제 평생의 업이에요. 전 제가 좋아하는 걸 빨리 찾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대학교 다닐 때는 1시간씩 걸어서 그 당시엔 돈도 없었고 하니까 뭐라고 하죠? 그거를 orphanage를 보육원이라고 하나? 고아원. 고아원 찾아다니면서 가르치고 그랬었는데 진짜 이렇게 정말 적재적소에 잘 들려주는 학생 보면은 정말 복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stuffy, 답답한이라고 저렇게 적었어요. 저게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뭘 설명할 거냐면은 타동사가 어떻게 형용사로 변화가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형용사 숫자를 늘려 쓸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stuffy라는 말을 했는데 이걸 찾아보면 아마 사전에 답답한으로 나올 거예요. 보겠습니다. 답답한, stuffy. 이거 할게요. 답답하다 내지는 답답한 이런 거 하면 stuffy 나오죠. 그럼 사람들이 이게 원래 1번 자리에 있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2008년도에 겪었던 일인데 이거는 stuffy가 맞는 줄 알았어요. 이거를 찾기까지 오래 걸렸어요. 사실 되게 오래 걸렸어요. stuffy가 맞는 줄 알았거든요. 왜 이게 아닌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stuffy는 답답한이 맞아요. 일단은. 근데 이게 어떤 문화적 배경에서 왜 틀리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stuffy를 왜 쓰는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답답하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1번에 공간이 좁아서 숨통이 막힌다. 이건 스토피가 맞아요. 2번 하려는 일이 잘 안 되어서 짜증이 난다. 이거는 frustration, frustration 쪽이 맞아요. 근데 션이니까 명사잖아요. 근데 저희는 형용사를 원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개를 또 뽑을게요. A, frustrating이 있고 B, frustrated가 있어요. 근데 한국어에서는 이걸 구분을 안 해요. 그래서 너 진짜 답답하다. 나 진짜 답답하다. 이 두 개가 같아요. 그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거를. frustrating면은 you are frustrating. 이렇게까지는 안 써요. you are annoying을 쓰면 썼지. 근데 어쨌건 간에 이거를 예로 잡았으니까 들어갑니다. 일단 you're frustrating 하면은 너 참 답답하다. 될 수 있겠어요, 사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제 I am frustrated. 이렇게 하면은 나 참 답답하다예요. 자, 이 두 문장 사이에서 구분점을 찾을 방법이 없어요. 사실 문맥상, 맥락상 파악은 가능한데 실제 이 적혀 있는 언어적인 부분에서는 파악이 불가능해요. 나도 참 답답하다. 이 말인지, 와, 내가 참 답답하다. 이 말인지 모른다고요. 이 적힌 문자만으로는. 그게 한국어예요. 그게 언어적 특성이고, 이 언어적 특성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성격이 어느 정도 언어를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언어가 이렇게 됐느냐, 아니면은 언어가 이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됐느냐를 누구도 얘기할 수는 없겠는데, 저는 언어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런 애매함을 없애고자 어떤 방법을 만들었냐면은 ing가 붙으면은 그거를 주동적으로 하는 입장의 형용사로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ed, 과거 분사가 되면은 그러면은 이거를 어 이제 객체, 즉 이제 주체가 아니라 뭐뭐를 당하는 입장에서 쓰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과거 분사, 그 다음에 이쪽은 현재 분사,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의 설명이 됐으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적당한 예를 stop. 이거 먼저 할게요. 그럼 자, stop. 동사는 4번 변해요. 근데 3번만 변하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과거 분사 하면은 뭐 생각나죠? 아는 분들은 pp요 이럴 거예요. 그죠? 그럼 과거 분사는 왜 pp예요?
pp는 뭐의 줄임말이죠? What does it stand for? 하면은 past participle이 될 거예요. 그러면 현재 분사는 뭐예요? 아는 사람은 ppO 할 거예요. 네, 얘도 pp예요. 왜냐면 얘는 present participle이에요. pp인데. 둘이 이름 우리나라에서 pp라고 하는데 근데 뭐 어떻게 present participle도 있는데 그럼 구분점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또 중요치는 않습니다만 그냥 말을 해봤습니다. stop이라는 동사는 무슨 뜻이냐면은 뭐뭐의 속을 채우다 라는 동사이거나 내지는 stop이라는 거는 물건이라는 명사이거나 다 되겠죠? 타동이죠. 타동사예요. 목적어를 바로 받는 타동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자동사가 다 그렇진 않은데 타동사는 적어도 이렇게 변해요. 변화 형태를 갖는데 stuff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무엇을 채우다라는 stuff라는 현재 시제라고 안 써요. 전 평소 시제라고 씁니다. 현재 시제라고 애들 가르치지 마세요. 헷갈려요. 현재 시제라고 가르치면 현재 진행이랑 그냥 현재랑 헷갈리니까 평소 시제라고 가르치세요. 가르칠 때. stuff. 잠깐. stuff 이거 안 변하지 않나 그러니까? 찾아볼게요. 제가 약간 불안함을 많이 타요. 이런 거. 내가 잘못 가르치면 어떡하지 하는 이리가 붙네요. 자, 그럼 그대로 갑니다. stop가 됐어요. 그죠? 무슨 뜻인지를 다 알려드릴게요. stop가 됐어요. 그 다음 stuffing이 되겠죠. 자, 그럼 4번 변해요. 근데 우리는 여기 3개까지만 배우죠. 3단 변화라고 해서. 네, 4개까지 가세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ing만 넣으면 되는데. stuff는 뭐뭐의 속을 채우다. 그러면은 stuffed는 뭐예요? stuffed는 뭐뭐의 속을 채웠다. 과거로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과거까지는 이해를 잘 하는데 이 3단 변화의 3번째 걸로 가면은 이게 어디에 쓰는데 외워야 되는지를 몰라요. 이걸 설명을 안 해줘요, 아무도. 그 되게 큰 문제예요. 왜? 이거 설명해주면 다른 분야로 넘어가니까 귀찮아지기도 하고, 그거를 확인할 길도 없고 되게 힘들어요. 이거 가르치기가. 근데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중요하냐만 생각을 하고 해야 될 거면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stop 이렇게 되면은 이건 아이들한테 일단 말을 해줘야 돼요. 이건 딱 2개 쓸 거야. 일단은 이렇게 해서 현재 완료에 한번 쓰이고 그 다음에 수동태에 한번 쓰인다는 거 정도는 얘기를 해주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걸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속이 채워진이라는 뭔가 당한 형태의 동사, 형용사라고 인지를 해야 돼요. 근데 저것만 가르치면 연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가르쳐야 돼요. stuffing을 가르쳐야 돼요. 이거는 속을 채우는 이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거 2개가 동사고 나머지 2개가 형용사 형태를 띈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응용이 가능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stop chicken 이렇게 하면은 속이 채워진 치킨이죠. 그러면은 stuffing boy 이렇게 하면은 속을 채우는 소년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 소년이 속을 채우는지 방을 채우는지 뭘 채우는지 모르지만 어쨌건 간에 그 채우는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진 그런 소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hyphenated adjective로 어떻게 이을 거냐면은 뭐의 속을 채운다고 할까요? stuffing boy. 글쎄요. turkey stuffing boy라고 할까요? turkey stuffing boy라고 할게요. 그럼 터키의 속을 채우는 소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hyphenated adjective 같은 경우에 한국 사람들이 정말 쓰기 좋게 딱 어순에 맞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학교에서 잘 안 가르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진짜 이연령 비연령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범용성도 좋고 해서 이거를 문제를 내놓고 그 문제로 변별력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걸 안 낸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근데 정말 실용성에서는 이거만큼 좋은 게 없어서 이거 감을 기르는 게 좋아요. 이거 가르치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걸 예를 들기가 좋은 게 announce라는 동사가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 announce. announce는 무엇을 발표하다, 선언하다 뭐 이런 식이 될 텐데 나는 동사예요. 타동사죠. 그럼 여기서 하나씩 잡을게요.
announce가 있겠고, announced가 있겠죠? 그러면은 announced가 또 있겠죠? 그럼 announcing도 있겠죠, 그죠? 이 네 개를 가지고 펀을 만들 건데, 펀은 말장난입니다,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저는 하나를 더 할 거예요. 그럼 이걸 만들어 볼게요. 이게 해석되나 보세요. 이 announcing, announcer, announced, announced, the announced, announcement. 이거 해석되시나요? The announcing announcer announced the announced announcement. 이게 뭐냐면은 그 발표하는 발표자, 어나운서 뭐라고 해야 되지? 가끔 한글이 정확한 의미가 생각이 안 나서 발표 맞죠? 예, 저 약간 이런 거 좀 되게 무서워하는 거 있어요. 틀릴까 봐. 왜냐면은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라서 이런 경각심을 갖고 있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발표하는 발표자는 자는 그 발표되어진 발표문을 발표했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 동사 하나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파생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단어를 많이 안다고 잘 쓸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이런 응용들이 빨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응용들이 빨라지고 옵션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에서 막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딱 맞는 문장을 만들려고 하고 딱 맞는 문장이 안 떨어지는 경우가 뭐냐면 단어를 몰라서 안 떨어진다고 해요. 근데 사실 단어를 몰라서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찹스틱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찹스틱이라는 단어를 상대방 머릿속에 그려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찹스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돼요, 제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Hey, what is the thing you use on the table when you have meal to pick up some side dishes? 라고 하면은 글쎄요, fork나 아니면 찹스틱 정도의 대답이 나올 텐데 그럼 이미 거기서 완성된 거예요, 사실상. 더 자세히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관계대명사를 잘 만들어낼 수 있으면 이 사람은 전자사전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겁이 없어져요. 점점. 왜냐면은 자기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물이 사람을 죽이진 않아요. 물에 대한 공포가 사람을 빠뜨리는 거지. 영어도 마찬가지인 게 영어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자기가 영어를 못해서 그 통제 불가능한 상황, 그런 데서 굉장히 공포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통제 가능한 상황까지 가려면 정확히 얼만큼이 필요한가를 계측을 하고 그걸 먼저 공부하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관계대명사예요. 내가 모르면은 모르는 거를 전자사전 피고 잠깐 기다려 하고 그 사람 잡아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불편해서 관계대명사를 제일 빨리 배운 거예요. 그런 식입니다. 어쨌건 간에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는 stuffy라는 단어를 왜 안 쓴다라는 건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점에서 오는 그런 것들 인지를 좀 하시면 좋습니다. 한국어는 진짜 뭉뚱그려서 듣는 사람이 이해 못하면은 너 왜 이해 못해? 하는 게 한국어고 영어는 진짜로 제대로 말 안 하고 대충 말하면은 너 말 왜 그렇게 해? 하는 소리 듣는 게 영어예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면은 영어가 훨씬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팬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